자, 첫 번째, 연속된 파일을 선택할 때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 파일을 선택을 하고 맨 끝에 파일은 Shift를 누른 채로 클릭하면 연속된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연습 중이니까 우리 만들어놨던 폴더 안에서 한번 연습을 해볼까 하는데요. 시작에 여기 문서를 눌러 들어가시면 여기서 본인 이름 폴더로 들어가 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들 들어있죠. 일단 여기서 첫 번째 파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시면 첫 번째 파일이 파랗게 선택이 됐어요. 그쵸? 그리고 연속된 파일을 선택할 때는 내가 선택할 맨 끝에 파일은 Shift를 누르면서 선택을 하시면 첫 번째서부터 마지막 내가 선택한 파일에 연속되어 있는 파일들이 모두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제가 여기 첫 번째 파일을 선택했고 저는 이 4개 파일을 선택하고 싶다면 네 번째 파일은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빈 곳 한번 누르시면 블록이 풀리죠? 자, 이번엔 떨어져 있는 파일을 선택할 때 요건데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고 컨트롤 누르면서 선택할 파일들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제가 애국가 편집, 진달래꽃 서식, 진달래 엽서, 컴퓨터 이렇게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는 파일들 선택해 볼게요. 첫 번째 선택할 파일은 클릭. 그리고 두 번째 떨어져 있는 파일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 누르시면서 클릭, 컨트롤 누르시면서 클릭, 컨트롤 누르시면서 클릭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연속되어지지 않은 떨어져 있는 파일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록으로 영역을 선택을 해볼 겁니다. 빈 공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 대각선으로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기 빈 곳 있죠? 요 하얗게 지금 요 여백 부분 있을 거예요. 이 여백 부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서 끌어보시면 사각형 영역이 생기는 게 보이죠? 이 영역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모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그림 위에서가 아니라 조금 더 밖에 배경에서 끌어주셔야 이렇게 사각형 마크 영역이 생기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바깥쪽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서 드래그. 그러면 이 사각형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선택이 되더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영역을 혹시 요 끝에서 잡기 힘드시면요. 이 빈 공간 있죠? 이 빈 공간에서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게 더 쉬우실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고 맨 끝에 파일은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한다. 또 연속되어 있지 않은, 즉 떨어져 있는 파일을 선택할 때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파일들은 컨트롤을 누르면서 클릭한다. 그럼 블록으로 영역을 잡을 때는 빈 공간에서 마우스를 누르면서 끌어주시면은 사각형 영역이 생기면서 내가 선택할 것들이 포함이 되면 이렇게 잡혀진다.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톡 같은 거 캡처 기능이 있긴 한데 그거 말고 예를 들어 내 핸드폰에 어떤 화면 자체가 뭐 중요해서 좀 캡처를 해놔야 될 때 이런 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캡처하시는 걸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기종마다 버튼은 조금 다르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일단은 캡처를 하실 때 이쪽에 보시면 전원 버튼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음량을 늘리는 거, 음량을 줄이는 거, 그리고 뭐 저는 여기 빅스비 버튼이 있네요. 그러면 전원 버튼하고 음량을 줄이는 버튼을 동시에 누르시면 캡처가 됩니다. 화면을 잠시 내가 캡처를 할 화면으로 띄워 놓으시고요. 한번 캡처를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 화면을 띄웠어요. 자, 여기서 전원 버튼하고 그리고 여기 소리 줄이는 버튼을 동시에 꾹 그러면 이렇게 찰칵하고 캡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고요. 잘 안 되시는 분은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자, 이번엔 밑으로 좀 내려서 캡처된 사진을 갤러리에서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캡처가 제대로 잘 됐는지 한번 저도 화면을 띄워서 확인을 도와드릴게요. 네, 이 화면은 제 핸드폰 화면이고요. 여기 이제 캡처를 한 건 갤러리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스크린샷이라는 곳에 캡처된 화면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어떤 캡처를 떠놔야 되는 그런 내용의 경우는 이렇게 캡처를 떠놓으시거나 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캡처하시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핸드폰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기, 요거를 이제 좀 진행을 해볼 건데, 일단은 우리가 사진 한 개만 먼저 컴퓨터에 옮기는 걸 연습을 해보고 조금 익숙해지거든 다시 핸드폰 사진에서 내가 원하는 어디 예를 들어 여행 갔던 사진들을 옮긴다든지 이럴 때 활용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엔 2번의 내용서부터 볼게요. 자, 핸드폰의 사진은 경로가 각각 다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을 직접 찍었다, 그러니까 카메라로 직접 찍었다 라고 한다면 보통은 DCIM의 카메라라는 폴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친구한테 카카오톡으로 받았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픽처스 폴더 안에 있는 카카오톡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게 사진은 경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단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알아야 내가 저장된 곳을 찾아가서 옮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장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갤러리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본인의 핸드폰의 갤러리로 가겠습니다. 일단 두 화면이 잘 보이게끔 제가 좀 맞춰놓고 설명을 마저 할게요. 이렇게 하면 둘 다 보이죠? 화면? 자, 일단 내가 갤러리를 일단 먼저 가볼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장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갤러리에 가셔서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사진을 클릭해서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장했던 사진은 예를 들어 카메라에 있는 뭐 이런 음료 사진이다 라고 했다면 이 사진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땡땡땡 버튼이 있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핸드폰 기종에 따라 위에 있기도 하고 밑에 있기도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이 땡땡땡 버튼을 눌렀을 때 보시면 상세 정보라는 것이 뜨고 이때 클릭해서 보시면 이 상세 정보에 얘는 2021년 9월 7일 날 찍은 사진이고 내장 메모리 안에 DCIM이라는 폴더 안에 카메라 폴더에 저장이 돼 있더라. 그리고 사진의 사이즈는 뭐 3024에 3024 사이즈로 돼 있네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세 정보 안에 보시면 내장 메모리 안에 뭐 DCIM 카메라 적혀 있죠. 이게 이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핸드폰의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위쪽에 보면 201-0907_220609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이 핸드폰의 파일명, 이 핸드폰 지금 제가 사진 선택한 것의 파일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사진의 경로를 한 번만 확인해 주실래요? 어떤 사진을 고르시더는 상관은 없고요. 일단 사진에 들어가셔서 여기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눌러서 상세 정보를 좀 확인해 주세요. 어느 폴더에 있는 사진인지 알아야 그 폴더를 가서 사진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경로를 모두 확인했잖아요. 이 사진은 제가 상세 정보에 가니까 DCIM의 카메라에 있었거든요.
이게 경로예요. 제가 한 분씩 돌아다니면서 카카오톡으로 받으신 분 그리고 스크린샷으로 찍으신 분들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따가 이 경로가 어디서 달라질 거냐면 이 부분에서 좀 달라질 거예요. 여기는 지금 제가 적어드린 게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기준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DCIM의 카메라로 설명을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픽처스 폴더의 카카오톡을 찾으실 거면 이 부분이 이제 달라지겠죠. 자, 이제 핸드폰에 USB 연결 케이블을 꽂아 볼 거예요. 자, 한쪽은 USB에 꽂게 네모나게 되어 있고요. 한쪽은 휴대폰 단자에 맞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 단자에 꽂아 주시고 한쪽은 USB 케이블을 USB 포트에 꽂아 주시면 되세요. 선 안 가져오셨어요? 네, 잠시만요. 네, 그 위쪽에. 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요거 한 거예요. USB 케이블을 한쪽은 핸드폰에 한쪽은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저도 한번 다시 꽂았다가 뺐다가 다시 꽂아 볼게요. 띵띵띵 하면서 이렇게 65%뭐 충전 중이다 이렇게 뜨고 시작에 한번 문서로 가볼까요? 여기 옆에 보면은 내 PC가 있는데 여기에 얘는 지금 연결이 안 된 거죠, 그쵸? 잠깐만요, 다른 걸로 꽂아 볼게요. 여기에 지금 충전만 됐나봐 얘가. 자동 실행이라고 뜨면서 요 내 PC에 보시면 이렇게 갤럭시, 제 거 핸드폰이 갤럭시 노트 9이거든요. 이렇게 핸드폰 기종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USB 연결 케이블을 한쪽은 핸드폰에 한쪽은 휴대폰, 컴퓨터에 연결했죠. 그러면 요 윈도우즈를 누를게요. 윈도우즈 시작 버튼에 요 문서 클릭해서 보시면 우리 파일 탐색기 열어볼 수가 있었죠? 여기 내 PC를 한번 눌러볼까요? 내 PC. 그러면 장치 및 드라이브에 갤럭시 노트 9 저는 이렇게 적혀서 나오네요. 여러분들 거 혹시 여기 나왔는지 확인해 주세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좋아요. 나왔으면 더블 클릭해 주세요. 짜잔.
여기 갤럭시 노트 9 저는 나온 거 있잖아요. 얘를 따닥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떠요. 지금 이 폰이라고 떠 있고 지금 요게 이제 용량이 얼마나 찼나 이런 건데요. 전 엄청 저장했나 봐요. 그죠? 얘가 지금 폰의 전체 용량이 112GB인데 지금 이만큼 쓸 수 있대요.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없어요? 연결이 지금 이렇게 화면이 꺼져 있을 때 연결되는 상태. 이거 허용하셔야 돼요. 자, 여기 폰을 더블 클릭할게요. 따닥. 아까 저는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가져올 거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한 거죠. 파일 탐색기, 내 PC, 장치 및 드라이브에 핸드폰 모델, 저는 노트 9을 선택했고요. 폰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저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니까 DCIM의 카메라 폴더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DCIM에 여기 카메라 폴더를 따닥 열어보면은 이렇게 찍었던 사진들이 보여집니다. 자, 이 사진이요. 일반적으로는 사진이 제일 최근 게 밑으로 내려가게 아마 정렬돼 있을 거예요. 정렬 방식이. 그래서 옛날에 찍은 사진이 위쪽에 가 있고 내가 최근에 찍은 사진이 저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보기가 좀 불편하면은 처음에 최근에 찍은 사진이 뜨게끔 정렬 방식을 바꾸실 수도 있는데 그건 보기에서 정렬 기준을 내림차순을 누르면 반대로 내가 최근에 찍은 사진이 앞쪽으로 오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정렬 기준의 내림차순 이렇게 고르시면은 최근에 찍은 사진이 앞쪽으로 옵니다. 특별히 뭐 상관이 없다면 그냥 두셔도 되겠지만 내가 최근 거를 옮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근 게 앞쪽에 떠 있는 게 편하겠죠? 자, 어쨌든 저는 DCIM 카메라를 들어와서 아까 전에 선택했던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선택했던 사진 맞죠? 자, 그러면 내가 이 가져올 사진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만약에 이 사진 한 장만 가져올 거면 끌어다가 바탕화면에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옮겨집니다. 한번 사진 옮겨보세요. 자, 일단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사진이 어떤 때는 지금처럼 그래도 보이게 보이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보여가지고 보이질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보기에서 사진을 어떻게 볼 것인지 고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컨트롤 누르면서 마우스의 휠을 굴려보시면 사진의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서 크게 보실 수도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컨트롤 휠을 위로 굴리면 확대가 되고 아래로 굴리면 축소가 되고 그러면 사진 찾기가 훨씬 쉽겠죠?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는 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옮길 때 한두 개 옮기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유럽 여행을 갔단 말이야. 그러면 몇 장 찍어요? 한두 장 찍고 오세요? 아니지, 찍는 게 남는 거라고 잔뜩 찍으실 거예요. 한 몇백 장, 2,000장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걸 바탕화면에 일일이 꺼내 놓는다라고 한다면 바탕화면도 다 찰 테고 보통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파일이 많아지게 되면 폴더라는 걸 만들어서 갖고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폴더 만들기도 한번 한 적 있어요. 그것도 연습할 겸 폴더를 한 개 만들어서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옮겨 볼 거예요. 물론 그냥 옮길 건데 그냥 이렇게 끌어다가 놓을 때는 핸드폰에 사진이 남아있으면서 여기 컴퓨터에 복사가 되는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용량이 내가 핸드폰 용량이 딸려가지고 내가 핸드폰 용량이 적어가지고 옮기고자 하는 목적이면 이동도 가능하신데요. 아직은 내 소중한 사진이니까 우리가 복사하는 걸로 혹시라도 또 모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요. 자, 일단 그러면은 다시 여기 첫 번째서부터 한번 읽어서 볼게요.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폴더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가 떠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에 폴더 눌러보세요. 폴더. 그러고 여기 새 폴더라고 뜨면은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핸드폰 사진 또는 뭐 폰 사진 또는 뭐 추억 또는 뭐 내가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적어주세요. 지금은 그냥 저는 핸드폰 사진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똑같은 게 있었네. 그러면 핸드폰 사진 1이라고 이름을 줄게요. 자, 뭐 추억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폴더를 좀 만들어 주세요.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끌어다가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돼요. 자, 어차피 지금 핸드폰이 연결돼 있긴 한데 혹시 또 연결 빼신 분도 있을 거고 우리가 또 연습 중이니까 제가 핸드폰의 연결을 잠깐 해제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핸드폰을 다시 꽂아 보겠습니다. 띵띵띵 소리 나면서 여기 뭐 뜨고 원래 여기 자동 실행 뭐 이런 거 하나 뜨고 뭐 혹시 권한을 허용하시겠습니까 하면 허용까지 누르시는 거예요. 자, 일단 내 핸드폰의 갤러리로 갈게요. 갤러리에서 내가 찍은 사진은 카메라라는 폴더로 들어갑니다. 요 앨범에 카메라 폴더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을 텐데요. 내가 옮길 사진이 카메라에 있는지 아니면 카카오톡 피처스 폴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본인이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카메라면 카메라 폴더에 있는 사진들을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확인이 됐다면 여기 시작에서 문서 열어볼게요. 원래 여기 요 폴더 모양, 여기 파일 탐색기라고 하는데 요게 있으면 이 부분을 누르셔도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 이 부분에 파일 탐색기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그냥 문서로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 문서에 여기 내 PC로 가보시면은 지금 핸드폰이 연결이 됐다면 장치 및 드라이브에 내 핸드폰 기종이 뜰 겁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따닥. 그리고 폰으로 들어가서 따닥. 만약에 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한다면 DCIM의 카메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DCIM 따닥. 카메라 폴더 따닥. 이렇게 들어가면 내 핸드폰에 찍었던 사진들이 보여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본 거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사진을 한 장, 두 장 가져올 게 아니라 여러 장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 가져올 첫 번째 사진을 먼저 클릭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여기 있는 이 사진에서부터
여기 이 사진까지를 가져오겠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직 사진이 좀 덜 뜬 상태였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져오겠다라고 한다면 가져오실 첫 번째 사진을 클릭하시고 끝 번째 사진은 Shift를 누르시면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내가 찍었던 처음서부터 끝 번째 사진까지가 선택이 될 거예요. 자, 선택되셨을까요? 컨트롤 C는 복사인데 홈에서 복사를 누르셔도 돼요. 단축키 모르시면 홈에 복사를 눌러주시면 선택을 한 파란색 영역들이 복사가 돼서 클립보드라는 임시기억 장소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가 만들어 놓은 요 핸드폰 사진이란 폴더를 따닥 그 다음 홈에서 붙여넣기 하면은 아까 복사한 사진들이 여기 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로 안 되면은 그냥 끌어다 놔야겠다. 잠시만요. 내 PC 노트 9 폰에서 DCIM 카메라 폴더 아까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했는데 지금 막혀있는지 안 닿아서 이렇게 그냥 할게요. 끌어다 놓는 것도 가능하니까 자, 일단 내가 가져올 첫 번째 사진을 선택을 하고요. 내가 가져올 끝 번째 사진은 Shift를 누르면서 클릭. 그럼 이렇게 영역이 파랗게 선택이 됐겠죠. 그러면 이 파란색 영역 안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끌어다가 이 핸드폰 사진이란 폴더 위에다가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복사가 돼서 이 안으로 들어가집니다. 사진 한번 이렇게 옮겨와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선택해서 끌고 오는 거는 복사가 되는 거라서 내 핸드폰에는 사진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안심하고 옮기셔도 되세요. 원래 복사 붙여넣기도 돼야 되는데 안 돼서 좀 당황했네요. 한번 제가 복사 붙여넣기로 시도해 볼게요. 홈에서 복사 여기다가 따닥 들어가서 홈에서 붙여넣기. 그쵸, 되죠. 안 돼서 좀 당황했었어요. 끌어다가 이렇게 가져다 넣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끌어다가 핸드폰 사진 폴더에다가 놓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이 바깥쪽에다 놔버리면 바탕화면에 쫙 펼쳐지니까 혹시 그게 부담되시는 분은 선택을 하시고 나서 우리 단축키도 어차피 배웠으니까 뭐 단축키를 눌러도 되죠. 컨트롤 C 눌러도 되고 홈에서 복사해도 돼요. 복사를 누른 다음에 그 내가 옮길 폴더를 열어서 여기다가 홈에서 붙여넣기로 붙이시면은 복사한 사진들을 이렇게 붙여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